역전세가 나는 상황이 도대체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갭 투자하면 돈이 되겠지라고 했다가 들어가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서영님께서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는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주택자가 지금 갭 투자가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에서도요, 지금 100억 원을 가진 다주택자가 있고요, 1억 원도 없는 다주택자가 있겠죠. 지금 질문의 포인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에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역전세가 나는 상황이 도대체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중에서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입지 좋은 곳에 미리 들어가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분들한테는 좋아요. 시간 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통장에 땡전 한 푼도 없는 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역전세란 맞았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그냥 갭 투자하면 돈이 되겠지라고 했다가 들어가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가 어떤가요? 라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질문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부터 역전세란이 언제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미리 살짝 언급을 드리겠지만요, 두 가지 경우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이 터졌을 때 2008년 잠실에 역전세란이 나서요, 물량들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낭패를 겪었지만 지금 잠실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역전세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자금, 또는 그때를 피할 수 있는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다주택자 지금 갭 투자는 어떤가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유한 자금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송님, 학군지 아파트 전세 주고요, 재개발에 투자했는데 역전세로 너무 힘듭니다. 재개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해서 성남과 마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자금 흐름을 망쳐버린 거잖아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역전세는 고려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일단 먼저 정송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재개발의 전망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메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부분이죠. 자, 장기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분양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자, 성남과 마천이라고 합니다. 성남과 마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좋냐 나쁘냐라고 간단히 심플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좋죠. 이 좋은 곳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느냐 가지고 가야 되느냐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남과 마천이라는 것들은 고민됩니다. 아무리 고민돼도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게 성남이 아니라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팔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강남이 오르는 걸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성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전세로 너무 힘듭니다.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 하셨거나 준비를 못 하셨다. 그렇다면은 역시 내가 그 부분을 길게 봤을 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더 다른 것들이 추가적인 것들이 조건에 붙으면 안 돼요. 팔아야 됩니다. 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아남아야 심체장이 더 이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시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승장 때는 다 오르기 때문에 정답 찾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죠.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요, 살아남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란 사람, B란 사람, C란 사람의 각각의 정답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먼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 시간을 몇 년 정도 봤을 때 견뎌낼 수 있느냐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맞다. 우주정복님인 것 같은데 갭 투자를 할 때 항상 크게 고민되는 부분 역성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도 책에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갭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시죠. 매매 전세 갭.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매매 전세 갭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장을 좀 더 넓게 봐야지 당신이 손해를 보거나 리스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매매 전세 갭만 본다? 아니다. 역전세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 과다라든지 그쵸? 입주 물량 과다라든지 그 밖에 시장이 과열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꺾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전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갭 투자할 때 꼭 신경 써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